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쌤입니다. 레이블 없이 똑똑한 인식 모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컴퓨터 비전을 위한 표현 학습, 영어로는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한 알고리즘의 개략적인 소개와 카카오 브레인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용어 선택에 있어 표현 학습과 Representation Learning을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미지 분류를 위한 표현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카카오 브레인에서 개발한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짧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분류를 위한 표현 학습에 대해서 소개 드립니다. 표현 학습의 목표는 풀고자 하는 머신러닝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지 분류의 경우 표현 학습의 목표는 이미지의 국소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전체적인 내용만을 잘 기술하는 벡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어가 입력 이미지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딥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6차원짜리 벡터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상어 이미지를 기술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사한 상호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입력 이미지가 상호와 완전히 다른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닭 이미지라면 딥 모델이 생성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상호 이미지의 것과 매우 달라야 합니다. 이처럼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미지의 세맨틱을 잘 반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한 기존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드릴 방법은 대규모 레이블을 활용하여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데이터셋 구축, 특히 레이블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구글 리서치에서 2020년 ECCB에 출판한 빅 트랜스퍼 논문의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프의 X축은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넷 1K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레이블 개수가 1000개이고 레이블된 이미지가 총 120만 장인 셋입니다. 이미지넷 21K는 이미지넷 1K를 확장한 데이터셋으로 샘플 수는 총 1400만 장인 데이터셋입니다. 마지막으로 JFT 300 밀리언은 3억 장의 레이블된 데이터셋으로 공개되지 않은 구글 내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프의 Y축은 이미지넷 탑원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데이터셋 규모가 커지면서 이미지넷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블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듯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 없이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 등장 이후로 레이블 없이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고자 하는 많은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한 쌍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이미지의 레프리젠테이션을 가깝게 만들고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의 레프리젠테이션을 멀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사한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의 쌍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쉽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상어의 가운데 부분만 잘라내고 확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상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어의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확대하여 또 다른 새로운 상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이미지에서 두 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 이미지 한 쌍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이미지를 파라미터가 공유된 딥 네트워크에 통과시켜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합니다. 여기서는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6차원 벡터가 추출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유사한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비슷해지도록 강제하는 로스를 설계하여 딥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하지 않는 이미지의 쌍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하지 않는 이미지의 쌍은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이미지여도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이 매우 큰 경우에 그러한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유사하지 않는 이미지 쌍의 경우 레프리젠테이션을 멀게 만드는 로스에 대한 개념 그림입니다. 이 개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이미지에서 추출한 레프리젠테이션, 여기서는 6차원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들이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알고리즘 설계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이 제한된 이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레이블 없이 학습한 레프리젠테이션의 성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알고리즘의 이름을 의미하고 Y축은 이미지 내 탑원,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레프리젠테이션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보통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라는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은 레프리젠테이션을 고정하고 그 위에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만을 학습시켜 정확도를 측정하는 성능평가 프로토콜입니다. 레프리젠테이션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미지들을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신 알고리즘인 모코 버전 3의 경우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성능이 8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이미지 분류 이외의 다양한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 적합하거나 신뢰성 높은 레프리젠테이션을 레이블 없이 학습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신뢰성 높은 레프리젠테이션 학습을 위한 저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성 높은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분포 외, 즉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잘 모른다고 답할 수 있는 경우만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델 학습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 값으로 초기화된 어떤 모델이 있고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파라미터를 새로운 값으로 최적화시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학습 데이터 분포 내에 샘플이 입력되었을 경우 데이터에 적합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 분포와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샘플이 입력되었을 경우 어떤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을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은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 가능한 레프리젠테이션을 레이블 없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지가 이 연구의 핵심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 즉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이 잘 이해하면서 이미지의 유사성 또한 잘 학습할 수 있다면 데이터 분류에 적합하면서도 분포 외 샘플을 잘 분간할 수 있는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 쌍의 유사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 알고리즘과 다르게 한 쌍의 이미지의 한 부분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생성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원본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쪽 상어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이고 아래쪽 상어 이미지는 위쪽 원본 이미지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해당 이미지들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딥 모델의 파라미터 학습에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생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딥 모델을 고려합니다. 이 모델의 파라미터는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생성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로스를 통해 학습됩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모든 딥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제한하는 구조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하는 구조는 제너러티브 러닝과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컨트라스티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즉 앞글자를 따서 GCRL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통한 이미지 분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내 32 곱하기 32, CPA10, CPA100 데이터셋 모두 GCRL이 베이스라인인 이미지 BT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내 32 곱하기 32 데이터셋은 이미지 내 1K셋과 동일한데 해상도를 32 곱하기 32로 줄인 버전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BPD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로그 2로 나눠준 값입니다. BPD는 낮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GCRL이 이미지 GPT와 유사하거나 약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GPT와 GCRL에서 생성한 32 곱하기 32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들입니다. 왼쪽이 이미지 GPT 결과이고 오른쪽이 GCRL 결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포의 샘플을 분간하는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첫 번째 실험 세팅은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샘플과 SVHN을 분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실험 세팅도 유사하게 CIPA100와 SVHN의 분간 여부에 대한 결과입니다. AUROC, AUPRC로 분포의 샘플 분간 능력을 평가하였고 GCRL이 이미지 GPT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 데이터의 생성 과정을 이해한다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함께 진행하면 신뢰성이 높고 분류 능력도 괜찮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구한 물체 검출을 위한 표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린 대부분의 컨트라스트 러닝 알고리즘은 이미지 분류에 적합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이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에도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코코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하나의 이미지에 다양한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도 하나의 벡터로는 이 이미지를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들은 왼쪽 이미지를 임의로 크롭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임의로 크롭된 이미지 모두가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4개의 이미지들의 레프레젠테이션들이 모두 유사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해당 이미지들은 모두 다른 시멘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라고 사실 단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으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은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에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아쉬운 점을 극복하고자 저희는 동일 이미지 내의 영역들의 공간적인 유사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현학습 알고리즘을 고안하였습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얼룩말 2마리가 초원에서 풀을 평화롭게 뜯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의 샘플을 만들기 위해 영역을 임의로 선택합니다. 선택한 영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샘플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영역을 임의로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한 영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두 영역이 겹치는 부분을 반투명하게 표시하였습니다. 파란색, 빨간색으로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각기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샘플의 시멘틱은 유지하되 색상 등의 정보를 일단 변화시킵니다. 이후 해당 샘플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추출합니다. 이제 추출한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반투명으로 표시한 영역을 찾습니다. 반투명으로 표시한 공통 영역에서 동일한 부분을 크롭합니다. 이 그림에서 크롭하는 영역을 노란색 박스로 표시하였습니다. 크롭된 영역은 원 이미지에서 공간적으로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에 여러 오브젝트가 존재하더라도 유사한 시멘틱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크롭된 이미지에 ROI 얼라인을 적용하고 서로 유사해지도록 딥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학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된다면 공간적으로 유사한 부분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비슷해지면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매우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 결과를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FPN을 적용한 페스타 RCNN에서 백본 네트워크의 학습 방식을 이미지넷 슈퍼비전, BYOL, 스와브, 그리고 저희 방식인 SCRL로 변경하였을 때 성능 변화를 공유드립니다. 저희 방식은 공간적으로 유사하도록 레프레젠테이션을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Spatially Consistent Representation Learning, 즉 SCRL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CRL로 학습한 백본이 기존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백본보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레트나넷으로 변경하여도 유사한 경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SCRL 코드와 프리트레인 백본은 깃허브에 모두 공유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깃허브 레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다른 그 어떤 작업도 할 필요 없이 코드 그대로 단순히 이니셜 웨이트 파라미터만 SCRL로 바꿔주면 이미지 내 슈퍼비전 대비 2.4 정도의 AP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미지 텍스트가 쌍으로 주어진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에 적합한 표현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이 주어진 경우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딥 네트워크에 통과시켜 얻은 레프리젠테이션을 얼라인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테크니컬 챌린지는 이미지의 영역과 문장 내의 프레이즈 간의 관계에 대한 슈퍼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역과 프레이즈 사이를 적절히 매칭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멀티모달 표현학습 혹은 이전 슬라이드에 소개드린 알고리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 브레인 영입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